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고요.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약 50에서 60제곱미터고요. 시세는 3억 4,5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지역은요, 은평구 신사동으로 와봤습니다. 그리고 6호선이고요. 응암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신사동을 좀 추천하시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은평구 신사동 아파트인데요. 개요에 대해서 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응암역이죠. 약 도보 10분 이내의 아파트 단지들을 좀 알아보았고요. 은평구 응암역 주변에는 지금 단독 아파트라든지 뭐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곳은 이 단지형 아파트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면적은 전용 약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약 26평형의 아파트를 보았는데 시세는 약 3억 4,500만 원에서 약 3억 7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말고 외적으로 좀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들을 보니까 4억 이상 호가를 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그거는 호재나 어떤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지는 좀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추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은평구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집값 자체를 뭐 높여주는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한 프리미엄 집가 상승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교통 호재인데요. 신분당선인 서북부 연장선과 서부경전철, 거기다 고양선까지 이 교통 호재로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단지형 아파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교통만 보는 게 아니라 숲세권 내지는 학세권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단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GTX A 노선 아주 핫했죠. 이외에도 신분당선 등과 같은 다양한 교통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 접근성이 좀 뛰어난 것 같은데 이 지역을 더욱더 꼼꼼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은평구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은평구 권역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지도를 좀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현재 은평구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경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이 고양시, 일산, 파주와 가까운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오늘 설명드리는 곳이 바로 이 신사동 라인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지를 봤더니 바로 응암역이었습니다. 응암역에서 반경 1km 내에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보니까 뭐 메디컬 인프라라든지 금융 인프라, 뭐 생활권의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다 이 학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께서 단지형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 단위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이 학세권이라든지 학군을 굉장히 따져보고 집을 매매를 하신다라는 경우입니다. 자, 현재 이 입지 분석 중에서도 이 투자 입지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할까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준비한 것이 아파트 6가 아니라 사실 이 응암역 주변에는 소형 평수,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이 좀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직주금저성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 회사원이나 싱글족, 뭐 혼자족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이고요. 단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가족 단위로 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잘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도를 좀 더 넓게 보자면은 뭐 주변 자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고양시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쇼핑몰이죠. 스타필드 역시 뭐 자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고요. 은평구 내에는 사실 숲세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불광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산, 백년산 같은 경우도 뭐 산책이나 등산을 하실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가깝게 잘 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뭐 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4곳이 뭐 근교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학부형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께 제일 큰 호재가 아마 바로 GTX A 노선일 건데요. 첫 번째로 GTX A 노선은 현재 2023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A 노선의 총 사업비는 2조 9,017억 원이고요.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GTX A 노선 일대를 재정비 사업한다라는 내용은 완공이 된 이후에 GTX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웨이팅 시간에 기다리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재정비할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GTX A 노선만 보고서 바로 투자를 하시는데도 큰 어려움이나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구간 1일 100회 이상 운행 계획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현재 이 GTX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연신내 그리고 강남을 거쳐서 동탄까지 가게 되는 노선인데요. 연신내에서 주요 업무 단지인 사실 강남권까지도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해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이 고양선 신사고개역 가칭인데요. 현재 이 신사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지하철역이 응암역과 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물론 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사동 터울 안에 이렇게 고양선 신사고개역 가칭입니다만 신사고개역이 생기게 됐을 때 주변 자체의 부동산 집값 자체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고 오히려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금액이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업의 장점이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이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빠르게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입니다. 현재 이것 같은 경우도 GTX A 노선이랑 비슷하다. 노선 자체가 겹치는 구간이 많다라고 해서 사실 작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 검사를 한 이후 올해에 타당성 자체가 낮아서 통과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경제성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재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국토부 역시 이 연구 영역을 진행을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교통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유입이 되고 있고 서울 자체 내에서도 집값이 아직까지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주요 업무 단지를 가게 됐을 경우에 이 교통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성보다는 사실 이 주민과 구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로 접근을 꼭 해서 이건 역시 빨리 적격성 심사에도 통과를 빨리 해서 완공이 빠르게 착공과 완공이 빠르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바로 서부 경전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고양선이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가는데 이 세전역에서 또다시 이 서울역과 신촌과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15km를 간다는 것이고 이곳의 총 사업비는 1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2026년을 개통 목표를 하고 있고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조기 착공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기 착공을 했을 경우에 1차로 프리미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완공을 했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집값 자체를 좀 상승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호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신사동 자체에 문화교육 특구가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은평구청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사동과 응암역 일대죠. 이쪽에 교육문화특구로 육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쪽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현재 360%에서 400%까지 확대로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교육특구로 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목동이라든지 대치동, 강북 쪽이라든지 많은 교육특구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노후가 된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 권역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어서 이 교육적으로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교육특구가 활성화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의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입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지가 상승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신사동 아파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신사동을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시나 살기 편해야 하잖아요. 그럼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학교도 또 가까워야 하고요. 그리고 생활시설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충분히 갖추고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변에서 이 부동산을 찾을 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 지역보다 유망 지역으로 이 투자 지역으로 설정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서울 권역 내에 투자할 곳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저평가 지역에서 좀 더 고평가 될 수 있게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지역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역 주변보다 신설역 기준으로 투자 선정 지역을 꼭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 투자하셨을 경우에 단지형 아파트에서는 학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요즘 신축 아파트 역시 아파트도 풀옵션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파트도 풀옵션으로 될 수 있는 곳을 좀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에 이어서 시세 분석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지역의 시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현재 3억 4,500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전세 임대 금액 약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실투자 금액 4,500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약 1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 받으실 수 있는 금액, 월세는 약 7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7,25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7,250만 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